저는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맡은 황희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말에서의 호스피스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완화 의료라는 말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라서 통증 문제,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와 치료를 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료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이제 증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증은 거의 100% 다 있죠. 안 아픈데 여기 와 있는 분 거의 없으신 거고, 그 다음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변비도 많이 생기고, 호흡곤란도 많이 있고, 또 구역질이나 구토 있는 분들도 많고, 선망이라고 해서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아셔야 될 단어가 딱 두 가지거든요. 선망이랑 완화적 진정인데 그 중에 하나인 선망도 많이 생기는 증상이 되어 있고, 불안과 우울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첫 번째 통증에 대해서는 암 환자의 78% 내지 80%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안 아프면 여기 오실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 암성 통증의 90% 이상은 조절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운 거는 안 알려주면, 여기 극기훈련하러 온 데 아닌데 극기훈련하듯이 이렇게 참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알리지 말고 내가 견뎌내야지. 그런 거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 서로 다 아는데도 그 참는 분들한테는 하여튼 통증에 대해서 숨김없이 잘 얘기해 주시면 그때그때 안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사들 잘 써가지고 안 아프게 일단 하고, 그러고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따져서, 아, 이 사람은 이 약이 제일 잘 된 데를 찾아내서 그 약이 2mm가 필요할지 3mm가 필요할지도 해보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3mm를 써야겠다 결정되면 하루에 몇 번 들어갔는지를 더해서 다음날 링겔에다 섞어주면 해결 편해지겠죠. 자꾸 힘들어가지고 막 찡그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오신 분들 웃게까지는 못해드리고요. 좀 편안한 얼굴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 2박 3일. 그 정도쯤 되면 대부분 진즉 올 걸 그랬다, 괜히 고생하고 있었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마약성 진통제는 사람 마약 중독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런 얘기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지 꼭 그죠? 국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언비어가 너무 잘 퍼지는 나라인데, 제가 의사 된 지 23년, 4년 돼가거든요. 아직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50년 하다 보면 한 명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막 못 쓰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다. 수단과 방법 가지 않고 환자는 무조건 안 아파야 된다. 그거보다 소중한 거 없다. 기운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를 때려 넣어도 나도 쓰지만 암덩어리들도 쓰기 때문에 기운 나게까지는 못 해드리고요. 기운 없는 거 간신히 없애는 정도까지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이고요. 움직일 수 있으시면 움직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고, 근육을 써야지 그래도 피로가 좀 덜 한다고 되어 있고, 관절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피로감을 먹는 걸로 이겨보겠다고 막 왕창 막, 그래도 요새는 좀 덜한데 왜 시골에서 이만큼 막 그 뭐 고와서 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많이 먹였다가 잘못된 분들 너무 많다. 먹고 싶은 거 조금씩만 먹게 해라. 애기들은 한 숟갈만 더 한 숟갈만 더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환자분들에게 한 숟갈만 더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음식 먹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리는 마약성 진통제가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뛰어다니고 서 있고 이러면 변비가 덜 생기는데 누워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변비에 대해서 예전에 잘 모르던 시절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같은 것들을 안 했던 시절에는, 제가 학생 때 20세기 말에는 말기 암 환자들 중에 입으로 약간 변 비슷한 거 나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하려고 저희가 매번 물어봅니다. 매일매일 오늘 변 보셨어요? 뭐 며칠째 못 보셨는데요. 저희가 뭐 좌약을 드릴까요? 관장을 해드릴까요? 설사약을 좀 드릴까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밥도 안 주면서 왜 그런 것만 물어보냐고 화내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도 막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뚫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밥을 안 드리더라도 그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많이 먹으면 좋은데, 물 먹어도 또 울렁거리거나 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많이 먹이실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좀 드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호흡곤란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실제로 몸에 산소가 모자라지 않는데도 숨이 차거나 숨을 못 쉴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신나거나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불안하시고 우울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나 숨 못 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침 몇 번 하다 보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좀 숨 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환자들은 이러다 나 숨 못 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늘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은 호소들을 하시는데 실제 내 몸에 산소가 모질라냐 이걸 보려면 코로나 때들 보셨겠지만 손가락에다가 기계를 이렇게 붙이면 몸에 산소가 몇 퍼센트 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90%가 넘으면 저희는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숨차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도움이 된다. 항불안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암 때문에 암들이 폐를 이제 지배하기도 했고 숨 내려가는 길마다 좀 막고 있어서 숨차시거나 이런 거는 산소를 좀 고용량을 드린다든지 또 마약성 진통제를 드린다든지 기관지 확정제를 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했는데도 계속 숨차다는 분들의 대부분은 항불안제가 큰 도움이 된다. 항불안제 저희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또 가끔 화내는 보호자들이 계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지 우리 남편이 뭐 미친 사람이냐 그런 거 왜 주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불안증 환자라서 주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에 도움이 된다라고 책에 보면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보통도 그것까지 못 읽어보고서 맨날 항불안제는 이거 정신병 환자들한테 주는 약이고 여기까지만 아니까 애국가도 그렇잖아요. 1절까지밖에 모르는 애도 있고 그죠? 엉뚱한 짓들을 한다니까 4절까지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로 항불안제는 호흡곤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모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있어서 거기까지 못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으로 굶어도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생깁니다. 걔들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지금 나쁜 놈이 누구예요? 암덩어리들이 음식물 내려가는 길도 다 막아놓고 그저 잘 못 내려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울렁거려서 토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토하는 게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 먹다가 토하든 뭐 어떻게 토하든 웩 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시는 분은 이거로 인해서 자칫 폐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이게 손쓰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나빠지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뭘 어거지로 먹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거가 한 이유가 되는데요. 여하튼 울렁거리고 토할 때는 사실은 금식하면서 콧줄 삐는 게 제일 뭐랄까 맞는 방법입니다.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틀림의 문제죠. 그래도 나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지금도 뭐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 그 콧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혹시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간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말랑말랑해서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 방법이 없어요. 다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조금 우리가 코 막혔을 때 좀 답답은 하죠. 근데 답답한 거랑 울렁거리면서 토하면서 괴로운 거랑 저울질을 해보면 그건 저울질 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그럼 많이들 아무것도 안 주고 굶기면 사람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병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뿌옇게 달려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영양실조 안 빠진다. 절대 탈수도 안 빠진다. 나트륨, 칼륨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 같은 거 안 생기게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립니다. 뭐 얼마 전에 단식했던 연예인도 그죠? 연예인이 아니죠. 그 정치인도 그거 맞으면 살도 안 빠져요. 요새는 영양실조 빠져서 잘못될 일은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선망이라고 해서 이따가 아까 앞에서 제가 꼭 아셔야 될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로 쓰면 되게 복잡해서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고 헛소리 섬에다가 노망날 망입니다. 약간 엉뚱한 얘기 하시고 어떤 분은 약간 공격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달려있는 거 다 잡아 빼는 분들도 있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 잠 안 자는 분들도 있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하는데 이렇게 막 침대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자칫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땐 저희가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럴 때는 선망이 좀 심하거나 이럴 때는 보호자분이 꼭 계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한테 뭐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가 헷갈려서 이제 당황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아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망이 심할 때는 보호자 계셔야 됩니다라고 아마 입원할 때 설명할 때도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을 거고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막 여기 근처에 사니까 금방 올게 그 금방 오는 30분 1시간 동안이 병원 전체가 그 병실 자체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선망의 뭐 원인 또 뭐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은데 사실 선망 치료제가 또 선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드문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약을 끊어서 좋아지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암덩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신체 기능을 방해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망가뜨리는 게 머리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절들 다 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고요. 그것도 한 번에 꽉 때려가지고 다 막 없애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다른 문제들이 더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야금야금 따라갑니다. 좀 느리게 따라간다는 게 이쪽에서 하는 모든 치료들에 한 번에 하려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이 저희 뭐랄까 답답함일 수도 있고 또 안전함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선망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 치료도 물론 있지만 약물 치료와 같이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낮잠 박탈입니다.
낮에 뭐 전화를 시켜주든 말을 시켜주든 뭐 책을 읽어주든 뭐 산책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낮잠을 덜 자야, 특히나 점심 먹고 자는 거 특히 못하게 해야 밤잠을 잘 주무시고 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갑자기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밤잠을 무조건 잘 재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정말 드물긴 하지만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112에다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나 납치당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급성 치매가 온 것 같은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세요 할 때도 있고 사람 잘 못 알아보기도 하고. 불안과 우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곤란도 말씀드렸지만 많이들 호소들 하시는데 뭐 이완도 도움이 되고 명상도 도움이 되고 상담도 도움이 되지만 필요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약물을 써서라도 이 불안과 우울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숨 찬 것도 마찬가지고 통증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쓰면 이제 안 아프거나 숨이 안 찰 만도 한데 이상 왜 계속 힘들다고 하지라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소량의, 정말 그 실제 정신과 환자들이 먹는 거에 반에 8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만 써도 행기할 편해져요. 다들 하시는 얘기, 진즉 먹을 걸 그랬다, 괜히 미련하게 안 먹겠다고 버텼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99%. 이 말기 암에 대해서 또 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이제 보통 노인들이 이제 폐렴 같은 거 걸려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그 코스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말기 암의 코스는 저런 좀 느릿느릿하게 내려가는 코스죠. 생각해보시면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생각해보시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대로 지내셨죠. 그러다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지고 해서 보통 여기 오시기 전에 온 가족들이 한 서너 번 이상은 다들 놀래시고 뭐 응급실 뛰어가고 이런 것들 하셨을 텐데, 문제는 지금부터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두세 번 이상은 꼭 생긴다. 그래서 놀라는 거고,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은 서로들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또 좋게 생각을 하면 자기 삶을 뭐랄까 정리해 볼 수 있는, 뭐 숨겨놨던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고 숨겨놨던 자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화해를 못했던 가족들끼리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잘 활용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저 끝나고 나서 더 좋은 강의 있으니까 그것도 꼭 듣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완화적 진정이라는 게 오늘 아셔야 될 두 번째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는 제가 뭐라고 했죠? 선망을 아셔야 되고, 이제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서 계속 얘기 드리면 케어하는 곳이지 휴어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치료하는 데는 아니고 관리를 해드리는 거, 조절을 해드리는 거고, 사실 말기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5만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정해 보려고 애는 쓰는데 10집 중에 한두 집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진정이라 그래서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쯤 깊은 잠, 흔들면 반응하고 간단한 대답할 수 있을 정도까지로 환자를 이렇게 쫙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혀서 좀 덜 괴롭게, 덜 힘들게 해드리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선망이 심하고 계속 난리치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힘들지만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라든지 호흡곤란이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진정요법을 해서 숨을 덜 차게 한다, 덜 괴롭게 한다, 덜 아프게 하는 거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하진 않고 보호자들한테 설명하고 동의서 받고 시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쓰는 말이니까 이제 완화적 진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호자는 그게 뭔 소리야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안 생기면 제일 좋긴 한데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수면도 아니고 마취도 아니고 그 중간쯤 내는 걸로 환자를 좀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인 거죠. 제일 좋은 건 그 기존에 쓰던 약들로 잘 조절이 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될 때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